안녕하십니까? 건강한 하루 채널의 이지영 원장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과 마주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만 봐도 그분의 몸과 마음이 어디가 편찮으신지 짐작이 가곤 합니다. 특히 우리 중년 남성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마음이 참 아려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무거워진 어깨와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시작은 좋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스르르 빠져버리는 그 당혹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마음은 20대 청춘 못지않게 뜨거운 의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야속하게도 몸이 주인의 뜻을 따라주지 않아 난처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많은 남성분께서 진료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유지가 안 됩니다. 아내는 제가 마음이 식었다고 오해를 하는데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관계 도중 힘이 풀리는 증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중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혈관의 지구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자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혈류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남성의 그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머지않아 심장이나 뇌혈관에도 비슷한 막힘이나 순환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거창한 시술이나 부작용 걱정이 있는 독한 약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 속에 늘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무너진 혈관의 힘을 되살리는 자연 치유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딱 2가지 천연 재료만 더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활력 커피라고 부르는데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어떻게 남성의 몸을 20대 시절처럼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의학적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 기억에 깊이 남은 환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8대신 박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다가 정년 퇴임하신 아주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셨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말 못할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던 박 선생님께서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면 꼭 중간에 맥이 끊겨버립니다. 처음 한두 번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 이제는 아내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각방을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박 선생님의 고통은 짐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왠지 모르게 실망한 듯한 눈빛을 보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늙어서 매력이 없어진 건가 하는 아내의 오해를 살까봐 전전긍긍하셨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좋다는 보양식도 챙겨 드시고 자녀분들이 사다 준 비싼 영양제도 드셔보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병원에서 발기 유도제를 처방받아 드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면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약 기운이 돌면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술 마신 사람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도저히 관계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물 부작용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려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숙제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약 기운에 힘겨워하며 겨우 관계를 마친 박 선생님께 아내분이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억지로 애쓰는 것보다 그냥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선생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약의 힘을 빌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아내에게는 부담감과 안쓰러움만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박 선생님은 약을 끊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사례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약물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진짜 문제는 혈액을 그곳에 가두어 두는 힘, 즉 혈관의 탄력성과 지구력이 고갈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해주는 연료인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약 대신 매일 아침 드시는 모닝커피에 이 가루들을 타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2주 만에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에 다시 봄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아침마다 건강한 신호를 느낍니다. 도대체 어떤 비법이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 비법을 알게 된 것은 몇 해 전 참석했던 국제남성 노화 학회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혈관 건강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탈리아의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약물 처방보다는 음식과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연구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국 중년 남성들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자 교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원장, 남성의 활력은 캠프파이어와 같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냥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그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좋은 장작을 넣어 주어야 하고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불을 붙이는 것에만 집착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불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마른 장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이고 신선한 산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맑고 힘있는 혈액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돕는 최고의 조력자가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커피와 2가지 향신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2가지 재료는 바로 계피와 생강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커피의 카페인은 불을 붙이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피는 좁아진 혈관을 열어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부채질 역할을 하고 생강은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여 타오르는 장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3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남성의 몸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꽃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 가장 잘 맞는 커피와 계피, 그리고 생강의 배합 비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활력 커피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커피, 계피, 생강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에 발기가 풀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의 발기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기는 댐에 물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댐 안으로 물이 가득 차서 수문이 꽉 닫혀 있는 상태가 바로 건강한 발기 상태입니다. 이 댐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상류에서 댐 안으로 끊임없이 물이 힘차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댐의 벽과 수문이 튼튼해서 들어온 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2가지 기능이 모두 고장이 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들어오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혈관 내벽에 기름때가 끼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에 녹이 슬어 물이 쫄쫄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심장이 피를 보내려 해도 통로가 좁으니 그곳까지 도달하는 혈액의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해결사가 바로 계피와 생강입니다. 계피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은 우리 몸의 미세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저린 분들에게 계피가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피는 꽉 막힌 도로를 넓혀주는 교통경찰처럼 혈액이 막힘없이 손끝, 발끝, 그리고 남성의 중요 부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여기에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생강은 심장의 펌프질을 돕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피가 끈적이지 않고 맑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즉, 계피가 기를 넓히고 생강이 혈액을 힘차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댐의 벽이 약해져서 물이 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도중 발기가 풀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발기가 유지되려면 해면체라는 조직을 감싸고 있는 막이 단단하게 조여져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정맥 폐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화로 인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이 막을 구성하는 근육과 조직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들어오는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피가 줄줄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이라는 건축 자재입니다. 생강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돕는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꾸준한 생강 섭취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생강이 공급하는 호르몬은 약해진 댐의 벽을 다시 튼튼하게 보수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의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적절히 자극하여 이 모든 반응이 빠르고 민첩하게 일어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정리하자면 계피는 혈관을 열고 생강은 피를 채우고 벽을 보수하며 커피는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의 몸은 다시 한번 강철 같은 단단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섞어 마신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비율을 잘못 맞추면 위장이 상하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제가 임상 경험을 통해 완성한 부작용 없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확한 제조법과 섭취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섞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계속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커피와 계피, 그리고 생강이 남성 활력을 위한 최고의 삼총사인지 그 의학적 원리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바로 이 재료들을 활용해 어떻게 기적의 한 잔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최고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재료들은 모두 약성이 강하고 성질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부작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비율을 알려드릴 테니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설탕이나 크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블랙커피 한 잔입니다. 둘째, 향이 진한 계피 가루입니다. 셋째, 잘 말린 생강 가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과 효능을 더해줄 천연꿀과 마카 가루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는 믹스 커피가 아닌 원두 커피나 블랙 인스턴트 커피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히 높여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피 가루 역시 시중에서 파는 계피 맛 설탕이 아니라 100% 순수 계피 가루를 준비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생것을 갈아서 쓰는 것보다 말려서 가루로 낸 것을 쓰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10배 이상 증가하는데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신부천을 높이고 혈류량을 늘리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먼저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밥 숟가락이 아닌 아주 작은 차 숟가락으로 계피 가루를 딱 반 숟가락만 넣습니다. 그리고 생강 가루 역시 똑같이 차 숟가락으로 반 숟가락만 넣습니다. 절대로 욕심내어 가득 넣으시면 안 됩니다. 딱 이 정도 양이 우리 몸의 세포를 깨우고 혈관을 확장하기에 가장 알맞은 황금 비율입니다. 가루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신 다음
천천히 그 향을 음미하며 드시면 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커피의 쌉싸름한 맛에 계피의 은은한 단맛, 그리고 생강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져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여기에 천연꿀을 반 숟가락 정도 추가해 보십시오. 꿀의 달콤함이 맛을 부드럽게 감싸줄 뿐만 아니라 꿀 자체가 가진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 효과가 더해져 피로 해소에도 아주 그만입니다. 혹시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마카 가루를 반 숟가락 더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안데스의 산삼이라 불리는 마카는 그 자체로 훌륭한 천연 자양 강장제입니다. 커피, 계피, 생강, 꿀, 그리고 마카 이 5가지가 한 잔에 담긴다면 그야말로 남성 활력을 위한 완벽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는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추천해 드리는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빈속에 마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를 든든히 하신 후에 후식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신다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서서히 여러분의 혈관이 맑아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밤 아내와의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관계를 갖기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인과 유효 성분들이 체내에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중요한 날 저녁 식사 후에 이 커피를 한 잔 드시고는 신혼때로 돌아간 것 같은 뜨거운 밤을 보내셨다며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잔의 커피가 비싼 보약보다 위험한 주사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활력 커피가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점화제라면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평생 타오르게 하려면 튼튼한 아궁이와 지속적인 땔감이 필요합니다. 커피만 마시고 생활 습관은 엉망으로 유지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활력 커피의 효능을 2배, 3배로 증폭시키고 여러분의 몸을 지치지 않는 강철 엔진으로 만들어줄 3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철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3가지 습관을 여러분의 일상에 녹여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발기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강철 습관은 바로 아랫도리 펌프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발기는 댐에 물을 가두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댐으로 혈액을 힘차게 펌프질해 보내고 한번 들어온 물이 새지 않도록 꽉 잠가주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 기저근과 허벅지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아무리 혈액 순환이 좋아져도 그 혈액을 잡아둘 힘이 없어서 발기가 금방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근육들을 다시 단련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하루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은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뚝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그 부위, 바로 괄약근과 요도 주변 근육을 10초 동안 지그시 조였다가 다시 10초 동안 힘을 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볼 때나 운전할 때, 심지어 지하철에 앉아 있을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력 운동입니다. 2번째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이 약해져서 일반적인 스쿼트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등을 벽에 편안하게 기대고 마치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 천천히 엉덩이를 내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허벅지가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허벅지는 남성 호르몬이 저장되는 창고이자 혈액을 뿜어 올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이 2가지 운동은 여러분의 아랫도리에 강력한 펌프와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2번째 강철 습관은 복부의 불씨를 끄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자신의 배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혹시 벨트 위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뱃살이 보이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뱃살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성성을 서서히 태워 없애는 거대한 염증 공장입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독성 물질을 뿜어내어 혈관을 병들게 하고, 무엇보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가 나올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남성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뱃살을 빼지 않고 정력 좋아지는 약을 찾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량을 평소보다 딱 2숟가락만 줄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야식은 남성 호르몬을 죽이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호르몬을 생성해야 하는데,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일하느라 이 중요한 회복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복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뱃살이 몰라보게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나는 텐트의 높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몸속에 염증 불씨를 꺼야 비로소 활력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강철 습관은 스트레스 배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운동이나 식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관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들의 어깨에는 너무나 많은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가장의 책임감, 직장에서의 압박,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범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우리 몸의 혈관은 꽉 닫혀버려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딱 10분만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멍하니 있기입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뇌를 쉬게 하면 하루 종일 긴장했던 교감 신경이 가라앉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비로소 굳게 닫혔던 혈관의 문도 스르르 열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활력 커피로 시동을 걸고 펌프질 운동으로 엔진을 강화하고 뱃살 관리로 연료 누수를 막고 스트레스 관리로 과열을 방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처방해 드리는 남성 활력 부활의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으십니까?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의 밤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언제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만병통치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방법을 실천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안전수칙, 그리고 실제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의 생생한 후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완성할 마지막 이야기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당신의 밤을 지배할 기적의 활력 커피 레시피와 3가지 강력한 강철 습관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시작해서 하루빨리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뛰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안전 원칙과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제가 커피와 계피, 생강이 좋다고 말씀드리니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밥 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넣어 드시곤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한 번은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께서 제가 알려드린 양의 2배, 3배를 넣은 커피를 드시고 응급실에 갈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효과는커녕 몸이 거의 녹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욕심내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차 숟가락으로
반 스푼이라는 황금 비율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 조합은 당신의 몸을 은근하게 깨우는 것이지 채찍질하며 학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 타고난 체질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 혹은 위장이 약해 속쓰림이 잦은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 시작하실 때 계피와 생강 가루의 양을 반 스푼이 아니라 손톱만큼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드신 후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지는 않는지, 속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그때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짜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순수한 가루를 강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계피차, 생강차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들이 많은데 뒷면을 보면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절반 넘게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탕이 범벅된 제품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강 효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혈관 염증을 유발해 당신의 남성성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반드시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오직 계피와 생강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100% 순수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이 모든 실천은 단순히 하룻밤의 쾌락이나 성공을 위한 기술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쉼없이 일해온 당신의 소중한 몸에게 다시 활력을 선물하고 경의를 표하는 자기 회복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활력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문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몸속 혈관들아, 힘차게 뛰어서 내게 자신감을 선물해 주렴. 당신이 당신의 몸을 귀한 전우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당신을 위해 기꺼이 전장으로 나서는 충성스러운 병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제2의 청춘을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 선생님 외에 또 다른 분들의 기적 같은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4살 되신 송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공장 현장에서 일하시며 고질적인 손발 저림과 수족 냉증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여름에도 발이 시려서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할 정도였으니 말초, 혈관까지 피가 가야 하는 남성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활력 커피를 권해드리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발뒤꿈치 들기와 스쿼트를 열심히 하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송 사장님은 아주 혈색이 좋고 윤기가 흐르는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제 발에 보일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양말을 신지 않고 자도 발이 뜨끈뜨끈해서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발만 뜨거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장님,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분은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쓰셨습니다. 말초 혈관까지 피가 힘차게 돌기 시작하니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그곳까지 혈액이 콸콸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것은 전신의 혈액 순환 도로가 뻥 뚫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의 사례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64살의 남성분이셨는데 그분은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머리가 멍한 뇌안개 증상, 즉 브레인포그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활력 커피와 함께 저녁 식사량을 줄여 복부 지방을 빼고 뇌를 쉬게 해주는 습관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저는 단지 남자의 힘만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머리가 이렇게 맑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디어가 샘솟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이 저보고 회춘했다고 난리입니다. 몸과 머리가 건강해지니
아내와의 잠자리도 저절로 좋아졌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단순히 성기능 하나만 좋아지게 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신경계 안정, 그리고 뇌 건강이라는 우리 몸의 핵심 엔진을 동시에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통합적인 솔루션입니다. 이 4개의 엔진이 함께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멈춰 있던 시간을 거슬러 다시 질주하는 청춘의 슈퍼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건강 예보관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 엄연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섬세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당신의 심장과 뇌로 가는 더 크고 중요한 혈관들 역시 똑같이 늙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조기 경보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저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당신의 몸은 주인님, 지금 심장과 뇌로 가는 길도 위험합니다. 라고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이 몇 년 안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이 가장 예민한 부위의 혈관을 다시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당신 몸 전체의 혈관 시스템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청신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부터 마실 그 활력 커피 한 잔은 단순히 당신의 정력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지키고 당신의 뇌를 보호하며 당신이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눕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생명수입니다. 커피, 계피, 생강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을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당신의 노년을 존엄하고 활기차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2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관계 도중에 고개를 숙이고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일시적인 약의 힘에 의존하다가 점점 더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배운 새로운 길입니다. 매일 아침 향기롭고 힘이 넘치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 몸이 날마다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내에게 사랑과 만족을 선물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다시 우뚝 서는 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마트에 가셔서 좋은 블랙커피와 향긋한 계피가루, 알싸한 생강가루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활력 커피를 당신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타보십시오. 그 뜨겁고 강력한 한 잔이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짓눌러 왔던 패배감을 씻어내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야성을 다시 깨우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꺼져 있던 마음의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용기 있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댓글창에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활력 커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들이 모여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의 이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